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고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겁니다. 국회는 지금 헌법재판관 공석 3명을 추천을 했죠. 거기에 대한 임명 권한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오늘 아침에 여야가 붙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고리 상황이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자신들의 과거 주장과 정반대되는 행위까지 불사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지금 공석 3인은 국회의 추천 몫입니다. 대통령 직무 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하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가 없다. 대통령 직무정지 상황에서는 임명권이 없다라는 입장이고 민주당에서는 말도 안 된다. 예전에 민주당이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권한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건 대통령 몫에 대한 것이지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말장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도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하면 절대 안 된다. 2017년에 나도 그렇게 했다. 구장선생님, 네.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네. 저는 둘 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 야당 주장 먼저 얘기를 하자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보면 국회에서 추천하는 헌법재판관을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이제 추천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추천을 받아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보면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반대로 지금 앞서서 야당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김민석 최고위원, 전현희 최고위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인사권 행사하지 마라. 법률안 거부권 행사하지 마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아니 자신들이 인사권 행사하지 마라고 주장해놓고 헌법재판관은 임명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자가당착이 어디 있습니까?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사권을 행사하라고 하고 자신들이 밀어붙인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누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입법을 하고 인사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하는지 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고민은 많이 되겠지만 국리민복이라는 이 대원칙에 충실하게 인사권을 행사할 일이 있으면 행사하고 만약에 제2요구권을 행사할 일이 있으면 제2요구권도 행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것이야말로 안정적으로 국정을 수습하고 운영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기왕에 구자홍 차장께서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을 해주셨으니까요. 민주당이 비판받는 이유를 하나 더 보고 발언 기회를 강 부대변인께 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일각에서 황교안 대행이 신임 헌법재판소장을 새롭게 임명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아닌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이나 헌법재판관에 대해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의견입니다. 탄핵 지연전에 불과합니다. 우리 국회는 어떤 경우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7년 전에 당시 추미애 대표는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은 임명을 해야 된다라고 말이 바뀌었느냐, 이게 비판의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일단 여권에서 민주당을 비판하는 것, 그러니까 어쩔 때는 권한을 행사해라, 어쩔 때는 권한을 행사를 해서 안 된다. 이 말은요, 아주 쉽게 정리하면 어떤 하나하나 결정사항에 있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선출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선출된 권력들이 모여있는 국회에 와서 협의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협의의 내용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고 권한을 행사하지 말라는 것을 뜻하는 거지, 선택적으로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고 그렇게
논리적 모순이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헌법재판관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헌법재판관은 모두 알고 있다시피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통령이 3명, 그리고 대법원장이 3명, 그리고 국회가 3명을 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원리가 아주 간단합니다. 대통령 몫으로 추천을 할 수 있는 그 3명에 대해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추천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차후에 대통령이 새롭게 선출이 될 건데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6년인데 그 새로운 대통령이 그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되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고 하지만 지금 나와 있는 3명은 국회 추천 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권한을 남용하는 게 아니라 국회가 추천한 것을 그대로 임명하는 절차 요식 행위일 뿐인 거예요. 과거에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전에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대법원장 모셨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추천을 한 거예요. 그런 차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지금 현재 권성동 원내대표가 계속해서 대통령이 고리가 아니라 직무정지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추천해서 임명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 탄핵을 진행을 해야지 단 한 명이라도 대통령 탄핵을 기각을 해서 대통령이 다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지연 전략이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구장선생님 말씀 짧게 들을까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럼 강성필 부위원장에게. 그럼 만약에 국회 추천 몫이라고 해서 헌법재판관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추천을 하면 그건 인사권을 행사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한 거죠. 예. 지금 김민석 근데 최고위원은 인사권 행사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회에 법안 제2요구권도 행사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네. 이 법안 그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 이것은 아주 쉽게 말해서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떤 사안마다 국회에 와서 국회의장 주재 아래 아예 여야 대표와 협의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하는 것이고 어떤 사항에서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시다시피 여야의 주장이 좀 첨예하게 갈리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나누는 동안 속보 자막에 들어와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아마 브리핑을 한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심리는 생중계를 했었죠, 변론을.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생중계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 탄핵 심판을 재판관 6명이 결정할 수 있는지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관 6명으로는 만장일치가 되어야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인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6명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자체를 지금 논의 중이다라는 소식 들어왔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뒤로 지금 아까부터 그림이 하나 떠 있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여러분 아까 들으신 것처럼 거부권에 대한 것 그리고 임명권에 대한 것에서도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은 상황인데 국무회의 자체도 위기론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도 지난 2월에 사퇴를 했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다 사퇴를 했고요. 이제 박성대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직무가 정지된 상황입니다. 김 전 대변인님, 이렇게 되면은 국무회의도 마비되는 것 아닙니까? 마비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민주당이 어떠한 행태를 해왔는지를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무회의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15인 이상이 되어야지 구성이 됩니다. 근데 지금 저희 16명이에요. 예.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 탄핵 지금 소추가 되어 있는데요. 탄핵이 인용된다라고 하면 이제 구성 요건 딱 맞추는 겁니다.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게 되면요. 행정부의 주요 결정사항들이 모두가 다 마비되는 상황입니다. 행정이 말 그대로 마비입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탄핵 빌드업을 해왔고 탄핵이 비단 이번에서 지금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예. 그 행정부와 사법부 등을 마비시키는 행위들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제가 계엄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계엄이라는 사건 때문에 민주당이 이때까지 폭주해왔던 이 행위들을 말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게 제대로 된 재판도 제대로 된 여론 형성도 될 수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속보가 나왔었는데 제가 헌법재판소에도 굉장히 깊은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사례에서 직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금 탄핵 심판에 대해서 생중계를 했는데 예. 왜 직전의 사례를 폐기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직접 생중계를 요청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인지 지금요 이게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는 생중계하라는 국민들의 요청이 있어도 거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죄가 있으면 거부하는 것이고 죄가 없고 당당하게 이 가정을 밝히고 싶으면 저는 생중계 요청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결정이 났기는 하지만은 국민의힘에서 강력한 항의를 저는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 얘기도 해주셨지만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입장에서도 야당의 협조가 절실할 겁니다.